상대가 재미있게 느끼는 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LBC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소개팅에 대한 예시를 상담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유튜브에서 강의해주신 대화법 관련 강의, 대화 시작, 칭찬, 경청, 관찰 등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팅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중간에 끊기는 부분 거의 없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제가 아직 뭔가 부족한 듯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봤을 때는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고 그냥 좋은 내용의 얘기로만 이어진 듯하며 너무 분위기가 훈훈하기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분이 웃음이 빵 터지거나 딱히 호감의 표시 없이 그냥 맹물 같은 느낌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제가 상대방에게 장난식으로 말을 던졌을 때 제가 한 말이 막말로 들려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장난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입꼬리에 미동도 없이 오히려 내 점수를 깎아먹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듯 합니다. 서로 대화가 티키티키 타카타카가 되며 대화의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상대방이 느끼기에 재밌는 대화였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한 듯 합니다.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있는 대화를 알고 계신 법 알고 계신다면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항상 느껴요.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법, 재치있게 말하는 법, 이걸 강의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제가 저한테 이제 저와 함께 LBC 방송국을 함께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두고 옆에 두면서, 옆에 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장님 이거 그 소장님처럼 하니까 야 진짜 빵빵 터졌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나 이제 비월군이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거를 강의로 하자니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스타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재치 있는 말, 그 부분 자체를 강의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언젠가는 하겠지만 참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예를 들어서 신동엽이 그런 야한 농담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똑같은 농담을 다른 모습의 사람이 다른 제스처로 했을 때 과연 그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신고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옛날 개그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예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예전에 성시경 콘서트, 성시경, 이소라 그 두 가수의 조인트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짜표가 생겨서 갔었는데 그 두 사람이 조인트 콘서트를 하니까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성시경이 개그를 했었죠. 성시경 씨께서. 그때 유행하던 게 그 최민수를 흉내내는 죄민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못생긴 개그맨이 관객들 내에서 이 못생긴 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빵빵 터졌었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이 막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못생긴 개를 하니까 그게 개그가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걸 성시경이 그 사람들 앞에서 개그를 한 거예요. 커플들 사이에서 그렇잖아도 여자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성시경 노래를 들으러는 왔는데 이건 좀 짜증나고 저 같은 경우에야 공짜표를 얻어서 그냥 갔으니까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만 거기 오신 남성분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쾌감 아닌 불쾌감을 느꼈단 말이죠. 성시경은 굉장히 빵 터질 줄 알고 딱 했겠죠. 이 못생긴 게 딱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싸해지는. 유머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유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빵 터진 그 경험의 자부심이 이 사람한테 다음 유머를 시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똑같이 썰렁한 개그를 해도 그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실은 또 더 중요해요. 제가 자꾸 요즘 TV를 안 봐가지고 옛날 개그로만 자꾸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게 되네요. 이렇게 늙어가나 봅니다. 예전에 달인 개그를 할 때 김병만 씨가 항상 썰렁한 개그를 해요. 처음에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죠. 어떻게 이렇게 제주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제주도 살아서요. 막 이런 개그를 쳤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썰렁한 개그예요.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대처할 거예요.
뭐 10번 얘기하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웃어주세요. 뭐 이렇게 뻔뻔하게 웃어주세요. 썰렁할 줄 알았지만 제 내면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게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앞으로는 좀 치료를 받고 좀 고쳐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 넘기는 게 실은 개그의 포인트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김병만이든 아니면 요즘에 그런 아재 개그를 치고 다음에 어떻게 넘기든 그게 안 웃길 거라는 걸 알아요. 그 개그가 아재 개그를 치든 뭔가 이런 말장난을 해서 그게 안 웃길 거라는 걸 알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반전을 주고 그 말을 또 개그 소재로 쓸지, 그리고 그거를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아재 개그를 쓰더라도 상황이 다르면 또 그게 웃기단 말이에요. 웃긴 상황이 온단 말이죠. 여러 번 반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쓰거나. 물론 같은 재미없는 걸 계속 우기면서 반복한다는 건 당연히 재미없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걸 쓴다면.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유행어를 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만 유행어도 상황이 정말 적절하게 딱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머러스한 말을 하고 싶다라는 분에게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막말로 들려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고, 두 번째는 상대가 재미없어 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안 웃겨서 점수를 깎아먹는다. 첫 번째 이제 막말로 들려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상대가 기준이 되는 유머를 했을 때는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좀 웃겼지만 어떤 분이 소개팅을 나왔는데 목에 이제 그 이 카라라고 하는 맞는 표현인가요? 그게 이제 다른 색깔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분이 파스 붙인 것 같다고, 이 검은색 원피스에 여기 이제 카라가 흰색이니까 목에 파스 붙인 줄 알았어요. 그 삼자 입장에서는 들으면 저는 이제 좀 그래? 킥킥 이렇게 웃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소개팅에 나가려고 정말 센스 있게 꾸몄다라고 거울도 보면서 이거 비싼 옷인데 하고 나갔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제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3자가 들으면 웃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얘기인데 당사자가 듣기에는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런 실수를 아무래도 남성분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를 그냥 들으면서 웃고 막 즐기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여성분들 사이에서의 친구들은 서로 욕하는 게 익숙한 문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문화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그 상대를 비하하면서 하는 개그를 쉽게 하긴 좀 그렇겠죠. 만약 상대를 비하하는 개그를 했다면 그거를 바로 상대의 대답이나 반응 나오기 전에 칭찬으로 컨버팅을 시킬 수 있는 재치가 있어야 돼요. 뭐 상대 이거 파스 같아요라고 말을 했으면 이거 솔직히 좀 파스라는 그 단어가 워낙 강하니까 반전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역시 명품이라 뭐 저 같은 사람 눈에는 뭐 높아 보인다거나 뭔가 어차피 그걸로 포장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깎아 먹어버리면. 근데 이제 뭔가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칭찬으로 연결을 바로 시켜준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점수 깎여버리면 아무리 유머를 쳐도 일단 상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니까 웃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개그를 쳐도 저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좀 유쾌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뭔가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이런 게 있으면 똑같은 개그를 해도 더 웃어주게 돼요. 웃어주다 보면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안 웃어줄까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딱 개그를 치고 상대가 썰렁하니 주눅이 들어버리면 망했네, 오늘 개그 망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또 못합니다. 점점 더 유머에 있어서는 깎이게 돼요. 내가 유머가 너무 없으면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려요. 굳이 유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유머를 정하고 싶으시다면, 유머로운 사람으로 본인을 바꾸고 싶고 그런 빵 터트리는 걸로 하고 싶다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썰렁했을 때 그 썰렁함을 어떻게 무마시키는가, 바로 무마시켜야 돼요. 내가
개그를 딱 치고 바로 그 상황을 반전 썰렁할 때 그 썰렁한 거를 어떻게든 내가 한마디라도 더 붙여서 상대가 피식이라도 할 수 있게 아재 개그를 쳐서 딱 썰렁할 때 어우 등줄기 땀 어우 죄송합니다 잠깐 땀 좀 닦을 거예요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네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말도 그렇게 웃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거기서 주눅 들어서 피식 이렇게 싹 사그러져 있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뻔뻔해질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하고 그 내 유머에 그리고 한번 확실히 썰렁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쓰는 게 좋고 썰렁할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말을 무엇을 할지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유머라는 게 이 실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트리는 거를 많이 보면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뭐 술자리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유머를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강의랑은 또 다르게 밖에 나가서는 또 웃긴 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아 저런 유머도 가능하구나를 많이 보면 조금 더 재밌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런 얘기들 많아요. 미팅 여럿이 이제 만남을 갖고 막 재밌게 하는 사람은 결국 커플이 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커플이 될 사람은 딱 나가는 항상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개그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 개그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목적으로 개그를 하는 사람과 그냥 남을 웃기려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엉덩이 춤을 추고 엉덩이를 이름을 써 그건 웃긴 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똑같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를 그렇게 깎아먹지 않으면서 나를 낮추는 개그를 하더라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절충안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재 개그를 했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뭔가 방금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좀 터트리며 얘기를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 그래도 유쾌하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듣고 과연 어디 가서 갑자기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한순간에 바뀌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계속 갖고 있고 오늘 드린 말씀은 좀 보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쨌건 그런 곳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유머를 하실 거면 뻔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상대가 안 웃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개팅에서 특히나 이거는 개인적 조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대가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상대가 잘 안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자꾸 지루해하는 것 같고 내 말에도 잘 안 터지고 다른 사람은 분명히 터졌단 말인데 이 사람만 유독 지루해하는 것 같고 재미없어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매너 있게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싫어버린 거야. 갑자기 왔는데 내 코에 점이 너무 눈에 띄면서 이걸 너무 볼 수가 없이 싫어.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냄새가 이 사람이랑 안 맞아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게임이 되겠죠. 이제 없어야 잊어버려야 되는 집에 와서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데 만약 두 번째 경우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경우 상대가 아까 뭐 전 시간에 제가 사소강제 했던 그런 분 이상으로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상대랑 말하기를 원래 힘들어하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는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랑 지루해한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지루해하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의 사람을 보고 아 뭐야 이 사람 나랑 만나는 거 지루한가 보네 썰렁한가 보네 이러고 끝나버려요. 결국. 그런데 내가 만약 그거를 깨고 끝까지 유쾌한 모습을 보이고 매너를 표출하고 온다면 그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지루해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아니다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내보낸 사람 말고 만약 두 번째 케이스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뭐 동성이라고 해도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 분위기가 막 빵빵 터지고 이러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LBC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좌가 몇 개 있는데 요즘에 책을 좀 이것저것 많이 읽고 있어요. 너무 가벼운 얘기나 너무 없는 얘기,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근거를 만들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강좌는 뭐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유머, 아니면 뭐 경제나 아니면 연애 그 자체도 강좌로 좀 뽑아서 하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거는 1화부터 40화까지 쭉 제목이랑 내용까지도 구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기초 단계부터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런 것들을 지금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5월 2일에 오는 상담이네요. 네, 너무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예 상담을 못 드리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아요. 이런 상담을 막 A4 용지 15장에서 20장 분량으로 막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그거를 꾸미자니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드리기도 좀 힘들고, 개인적인 대답은 이제 안 드리거든요. 지금 이런 상담으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나, 개인적인 상담은 예약을 하고 찾아오시면 그때 이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상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술 강좌 끝나고 예약되신 분에게 상담을 진행은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그런 긴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런 상담을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 개그블랙으로 뭐 해서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